삼프로TV 역사 스페셜 주원준의 엔션트 고대 근동 그리고 이스라엘 이야기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이집트로 여행을 떠났는데 이집트 이제는 람세스 좀 만나봐야죠. 네, 이집트 신왕국 이야기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림성서연구소 주원준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은 역사가 보면 예를 들면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게 뭐 땡이잖아요, 그죠? 한 서너 개? 예. 근데 이집트는 그 되게 길다면서요? 굉장히 길죠. 예,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후기 시대, 그다음에 헬레니즘 시대, 로마 시대, 그다음에 그리스도교 시대, 그다음에 이슬람 오래 하고, 그다음에 또 영국 식민지 하고, 하여튼 굉장히 길죠. 예. 그때마다 이제 정권도 바뀌고 또 오랫동안 식민지였고, 그리고 또 좀 넉넉한 나라에서 살고 식민지라고 그래도 뭐 막 맨날 전쟁하고 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들은 바로는 거기 이제 여행 가면서 들은 바로는 이집트인이 아랍 세계 말이 통하잖아요 서로 지금은 아랍 세계 안에서 충청도 포지션이래요. 약간 늦고 이집트가 느리고, 예. 그리고 아랍 사람들이 저는 아랍어 못합니다만은 그 아랍 사람들이 이집트 아랍어를 들으면 서로 막 웃는데요. 이제 재밌는 이상한 아랍어 쓴다 그러고 약간 느리고 좀 이렇게 동문서답하고 그런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이해가 돼요. 이집트가 외부에 관심 없고 자기 나라만 그냥 자기의 독특한 생각 가지고 오래 살고 좀 풍요롭고 이런 나라니까 그렇게 각박하고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약간 폐쇄적인. 네, 지금은 뭐 그렇게 이제 빵이 없어갖고 지금은 굉장히 젊은 나라죠. 지금은 완전히 막 일어서려고 그러고 굉장히 우리나라 그런가요? 예 KT도 들어가서 저번에 가보니까 거기 그 이동통신 우리나라가 놔주고 있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한국을. 예. 그렇습니까? 젊은 나라라고 하는 건 갖춰진 게 별로 없는 나라. 평균 연령이 지금 20대인가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낮고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20대에 출산율이 높구나.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지금의 이집트는 아닌 그보다 한 3,000년쯤 3,000년 전에 이집트. 그때는 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일단 누구부터 가면 돼요 이때는? 우리가 이제 힉소스 망한 거부터 이제 하면 되는데요. 여기 이제 힉소스가 망하는데 결국은 이제 위를 힉소스가 다스리고 아래를 이제 그 중왕국 테베가 다른데 테베가 아바리스를 꺾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치면 이게 막 그 삼국시대하고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렇죠. 이제 아바리스는 이제 이집트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민족이 자리를 잡고 수도를 삼고 자신들의 문화를 퍼뜨리고 하는 것이 아바리스고. 사실 지형적으로는 저기가 더 중요한 동네잖아요. 삼각주도 있고 그렇죠. 바다도 여기가 있고, 농업 생산력이 엄청난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나일 강변을 따라서도 좋은 지역이 많아서 이쪽에도 사실은 괜찮아요. 근데 물론 더 풍요롭죠. 그리고 여기가 더 풍요로운 이유는 지중해변에서 오는 해산물도 풍부하고 그러니까요. 외국과의 교역도 유리하고. 맞아요. 예, 그래서 여기가 더 풍요로워요. 그래서 이집트인들의 인상은 여기는 풍요롭지만 약간 정통 이집트에서 벗어난 놈들. 외세. 예, 그 여기는 조금 저거보다는 못하지만은 이집트 고유의 전승을 간직한 동네. 예, 이런 식의 좀 구분을 할 수가 그렇군요. 있는데. 네. 테베에서 이 사람들이 저기 아바리스를 다스리고 있는 힉소스 놈들을 내가 물리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물리쳐서 일어난 전쟁이 이른바 해방 전쟁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 건데. 그 해방 전쟁의 영웅들이 나중에 이제 17, 18왕조를 만들게 되는데 그 영웅들의 이름이 뭐냐면 카모세하고 아흐모세예요. 모세예요? 카모세 아흐모세? 예, 모세가 누구의 아들 이런 뜻인데 카의 아들, 아흐의 아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세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데 이게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son이라는 이름 있죠 영어에. 그래서 로빈의 아들이 로빈손, 존의 아들이 존슨. 독일 말로도 요한손 그 배우 있죠. 그것 요한의 흥민손. 아들. 예. 흥민손. 흥민손이. 그래도 이건 좀 괜찮았어요. 네, 저도 약간 속으로 좀 감탄했어요. 이건 제법인데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법인데. 아니 그리고 그 히브리 말로는 이름 아들이 벤인데 그 아랍어로 빈 살만 이런 식으로 살만의 아들 빈 히브리 말로 벤인데 그냥 벤이라는 이름도 있잖아요. 영화에 보면 그것도 이제 그 유다 쪽 이름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런 식으로 베냐민. 예, 벤야민 그것도 야민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이런 이름이죠. 근데 그런 식의 이름들인데 모세가 그런 식으로 썬이라는 이름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세계 역사에서 그냥 흔한 이름 중에 하나고 누구의 모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집트어의 어미 규칙상 무슨 뭐 그 모세로 끝날 때도 있고 다른 이름으로 약간 끝날 때가 있어가지고 헷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다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여튼 많아요. 신왕국으로 오면 두 번째로는
이집트인들 이 신왕국의 멘탈은 뭐냐면 우리가 힙소스를 몰아냈다예요. 우리가 중왕국의 혼란기, 주의 중간기의 혼란기, 힉소스 놈들이 우리를 반쯤 다스리고 있었는데 얘네들을 우리가 몰아내서 아바리스를 우리가 점령을 했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그 멘탈인데 우리가 람세스라고 할 때도 람세스가 라의 모세란 뜻이거든요. 람세스. 라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네, 라메세스, 신의 아들이다. 람세스, 신의 아들. 네, 라의 아들. 그다음에 카모세는 카의 아들. 이런 식으로 모세 이름이 많은 모세예요. 아흐모세. 그래서 18왕조, 19왕조의 이름이 굉장히 모세가 많습니다. 투투모세. 또 그것도 토트의 아들 이런 뜻이고. 예. 그러니까 모세가 이집트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인데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마샤 이제 건져냈다 해가지고 모세라고 했다라고 해서 히브리 말의 마샤를 건져냈다라는 뜻인데 그거를 이제 능동분사형으로 만들면 모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자기 조상이다라고 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전승 안에서 이제 일종의 민중의 말놀이로 한 것 같고 모세는 사실상 이집트의 아주 흔한 이름이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저 흔해요? 아니죠. 지금은 이제 이 지금 안 사람들이 쓰죠. 완전히 아랍화 돼가지고 네. 이슬람 이름을 쓰죠. 지금은. 저 히브리 사람들이 많이 쓰고 지금도. 히브리 사람 중에 이름이 모세 옛날에 있죠. 모세 다이안이라고 모세 맞아요. 국방장관 있어요.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성경 이름 메꾸는. 쓰죠. 예, 그 성경에 나오는 이름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잘 안 쓰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이름 중에 하나가 모세죠. 그렇죠. 일라이자라는 것도 그렇고 이런 거 우리 잘 안 쓰는데 에제키엘 이런 이름도 잘 안 쓰는데 히브리라는 게 어떤 동네를 히브리라고 해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그 히브리인들의 뿌리가 여러 개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하피루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안 하는데 그러니까 고대 근동 세계에 이제 질문이 나왔으니까 그냥 여기서 말씀드리면 조금 이래요. 이제 도시국가가 생겼잖아요. 3000년대부터. 그래서 모든 역사는 사실은 도시의 역사란 말이에요. 예. 전쟁을 해도 도시고 무역을 해도 도시고 다 도시 사람들이 하는 건데 예. 이 도시에서 잘 못 살고 쫓겨났거나 아니면 원래 도시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나 이 사람들은 도시의 문명을 잘 모르고 도시에 속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면은 말썽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뭐 교역하는 그 대상을 습격한다든지 아니면 불황자처럼 나와가지고 갑자기 어느 도시를 쳐들어와서 이제 쓸어간다든지. 그렇죠. 이럴 게 없으니까. 예, 그런 아주 그냥 무리들, 뭐 어쩌면 성 밖의 어떤 이상한 무리들. 근데 또 이집트나 다른 나라에서는 얘네들이 원래 나쁜 애들은 아니니까 데려다가 자리도 주고 이렇게 집도 주고 그러면은 또 사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군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노동력을 한다든지 이런 그런 무리들을 일컫는 말이 하피루예요. 하비루. 거기서 히브리가 나왔다. 그러니까 히브리는 도시 바깥 사람들. 계층을 얘기하는 특정한 낮은 계층을 얘기하는 일반 명사였는데 그게 나중에 고유 명사가 된 거다. 근데 시리아 팔레스티나 지역에서는 바알도 일반 명사였다가 고유 명사가 되고 엘도 그렇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 그런 현상이 된 것이다. 근데 이제 이집트에서는 이 사람들을 샤슈라고 불렀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이런 하피루들은 그러니까 고대 근동 전역에 다 있어요. 근데 이집트 옆에 시나이 반도 근처에 있었던 하피루를 뭐라고 부르냐면 샤슈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에 있었던 하피루 무리가 히브리인들의 어근이 아니겠느냐, 뿌리가 아니겠느냐. 예. 이제 사회학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보고 히브리가 그 히브리어로 이제 이브리가 이제 그 건너는 사람들 아바르 건너다라는 그러니까 건넌 사람들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집트를 탈출할 때 건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건넌 사람들, 예. 이제 그거는 나중에 약간 신학적으로 붙인 이름 같고 원래는 하피루들의 무리가 아니겠느냐. 그럼 지역을 나타내는 뜻도 아니고 신분을 나타내는 뜻이네요. 그렇죠. 계층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계층 중에서 불황아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느낌으로 비행 집시들 이런 느낌. 집시들 뭐 이런 식의 이름. 그러니까 경멸해서 낮추어 부르는 거라서 하피루드가 등장하면은 전부 다 안 좋아요. 아우 그놈들은 뭐 예의도 없고 뭐 약속도 안 지키고 불안당들. 예, 뭐 이렇게 도적질이나 하고 뭐 그런 놈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게 이집트 종살이 하던 신분하고 어울려요.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을 법하거든요. 그리고 이집트 입장에서 보면은 쟤네들은 자기네 고향에 있는 그 시리아 팔레스티나 지방에 있었던 샤슈들인데 하피르들인데 얘네들이 점차 들어와 갖고 자기네 아바리스도 점령하고
그다음에 자기네 나라에서 뭔가 자기들이 줬는데 이놈들이 보니까 좀 말썽도 일으키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내보냈다. 요런 서사에 잘 맞죠. 그리고 요게 역사적 정황으로도 아바레스에 있었던 이 힉소스, 하피루 뭐 이런 무리들을 이제 몰아냈으니까 이제 하피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거기 들어가 가지고 좀 자리도 누리고 좀 괜찮게 살았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우리가 여기서 못 살겠어. 그러니까 우리를 막 박해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나와야 되겠어 하는 서사하고 역사적인 정황이나 성경의 서사가 디테일하게 딱딱 맞지는 않지만 크게 봐서 이제 잘 맞으니까 이제 많이 채택을 하는 거죠. 역사적인 흐름도 맞고 여기서 요게 돼야지 나중에 사울이나 다윗 시대로 넘어갔을 때 그 역사적인 그 갭도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신왕국 때 아마 나왔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네. 모세라는 이름도 아마 굉장히 흔한 거기서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럼? 그건 아니죠.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모세가 정말 히브리 사람이었을 거냐. 성경에서는 히브리 사람인데 이제 모세가 뭐 실존 인물이냐부터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죠. 역사의 모세는 좀 알기는 어려워요. 네네. 네. 그럼 그때 이제 좀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만한 왕들, 뭐 예, 파라오들 그거 이제 누구 하나씩 있습니까? 말씀드리면은 예. 일단 투투모세가 있고요. 투투모세는 그냥 이렇게 그 굉장히 그 정복 왕이었고 제가 투투모세 사진은 안 갖고 왔는데 이제 이때부터 뭐가 바뀌냐면은 이집트가 중왕국 때까지는 외부를 인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외부는 이제베트의 땅이고 우리가 관심도 안 가질 땅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힉소스에 당하고 보니까 아 이제 좀 방비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신왕국이 외부를 인식한 왕조예요. 그래서 외부에다가 우리가 좀 얘네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겠고 얘네들의 동태가 어떤지도 좀 알아야 되겠어라고 하는 그런 왕조를 가지는 게 신왕조라서 여기가 이제 거의 신왕조 때도 비슷한데 이집트가 여기까지 진출하려고 그래요. 원래 이집트 여기 관심 없던 동네인데 예. 자기네 군대를 여기쯤 갖다 놓으려고 그래요.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이집트의 선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까지 이제 지배를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집트가 원래는 이렇게 나일강 유역의 이런 나라들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이집트는 이제 이런 나라가 된 거예요. 이게 이집트 신왕국이 생각하는 이집트의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네. 근데 여기 이상은 또 벗어나지 않아요. 투투모세 1세나 투투모세 3세가 여기까지 가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가서 사실은 싹 꺾어서 내려가면은 바빌로니아 풍요로운 땅으로 그냥 내려갈 수도 있고 한데 안 내려가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로 인식이 확장되었긴 했지만 더 이상 확장하진 않고 자신들이 필요한 만큼만 확장한 것 같고, 또 하나는 17왕조, 18왕조 요 왕들의 이제 하는 습성이나 내부를 보게 되면은 힉소스의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힉소스 지배기를 벗어났지만 그래도 몇백 년 다스렸기 때문에 힉소스의 영향이 있겠죠. 이집트에 네. 안 남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가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럼 이집트는 어디까지냐? 그럼 여기까지 시나이 반도까지 원래 이집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네. 여기 시리아 팔레스티나까지 이집트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신왕국 때는. 그렇게 되면 팔레스티나는 힘들어져요. 팔레스티나는 원래 강대국들 사이에서 약간 자유를 누리면서 번영을 해야 되는데 이집트가 여기까지는 우리 땅이다 해버리면은 이집트에 속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시리아 팔레스티나는 이제 예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학계에서 최근에 나오는 이론인데 이때 이집트가 여기를 점령하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은 카데스 대전 이후에 물러나게 되거든요. 이집트가 점령하다가 이집트의 지배를 하다가 이집트가 물러났으니까 이게 이집트 탈출 사건의 팩트 아니겠냐. 그렇게 되면 이집트로 들어간 적이 없는 게 돼요. 아니면 들어갔었던 역사는 나중에 후대에 생각한 역사가 돼요. 아, 이집트 한참 가운데 있다가 탈출한 게 아니고 그냥 그 땅을 이집트가 넓힘으로 해서 철수한 거죠. 이집트가 철수하면서 네. 자치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탈 이집트가 된 거예요. 탈 이집트. 그래서 이집트가 성경에 물러갔다라고 하는 표현 같은 것은 우리가 이집트에서 탈출했다라고 하는 표현과 안 어울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는데 제가 그 제롬 성경주의라고 교황청에서 한 30년마다 한 번씩 여기까지는 최신 이론입니다 하고 이렇게 나오는 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안 들고 왔지만 거기 탈출기에 그런 설명을 올려다 놨더라고요. 그 설명하시는 분이. 그래서 아 이것도 이제 학계에서 좀 진지하게 좀 받아들이나 보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주제죠.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더 좀 기회가 있으면 더 파보려고 하는 주제이기도 한데 그거는 아마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종합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주장을 일단 봐야 돼요. 뭘 근거로 해서 허구가 이렇게 있냐? 예, 그렇죠. 뭘 근거로 해서 봤는지 좀 봐야 되고 또 학계의 다른 사람 의견도 좀 보면서 그리고 이집트에는 문서가 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은근히 이집트 문서의 이제 특징은 파피루스에 썼다고 그랬잖아요. 아, 오래 못 파피루스는 가는구나. 이게 오래 보존이 안 가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그 페르시아 시대 문서만 해도 많이 없고 다 이제 후대 헬레니즘 시대 문서가 훨씬 많을 거고요. 그러니까 토판밖에 없어요, 사실. 토판이나 바위에 딱 새겨놓지 않는 이상은 되게 돌에 새겨야 돼 그러니까. 예, 예, 좀 안 좋죠. 아. 예. 그래서 이제 이집트 신왕국은 외부에 눈을 돌려서 다시는 힉소스 같은 놈들이 안 나와야 되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우리한테 많이 남은 게 그 무덤인데 고왕국은 열심히 거석 피라밋을 지었고 중왕국은 그렇게 공들여서 짓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흙벽돌로 피라밋을 지었는데 좀 간단하게 지은 거죠. 그래도 피라밋을 지었는데 신왕국에서는 피라밋 안 지어요. 그리고 지하 분묘를 만들어요. 지하 분묘는 뭐냐면 왕가의 계곡이 굉장히 사람이 가기 어려운 아주 심심산골인데 거기에다가 아주 들어가기도 어려운 굴에다가 그 안은 굉장히 화려하고 커요. 그걸 만들어요. 왜냐하면은 도구를 걱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왕국의 피라밋은 다 털렸거든요. 네. 그것도 고왕국이나 중왕국 때 다 털려요. 이거 표가 나니까. 고대의 도굴이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신왕국 때는 그거를 방지하고자 사람들이 갈 수도 없고 피라밋은 너무 잘 보이니까. 그러니까 고왕국의 피라밋하고 신왕국의 지하 분묘는 굉장히 대조가 돼요. 피라밋은 뭐 너무 잘 보이게 멀리서도 보이게 그냥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박석을 깔아가지고 멀리서도 사막의 등대처럼 잘 보였는데 신왕국으로 가게 되면 저 깊은 산골짜기에 어디 들어가는 굴도 모르게 막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것도 결국은 신왕국의 것도 다 털렸어요. 도구를 안 당할 수가 그런 게 없어요.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는 그런 데죠. 그런데 그거에 그런 이제 거죠. 그게 이제 지하 분묘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존스 인디아나 박사가 존스 같은 데가 그런 거지. 보면은 산속 깊은 데 들어가가지고 이제 물론 산은 다르죠. 이집트 쪽에 사는 그 광야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산이 나무가 없고 물도 없고 그런 데지만 어쨌든 뱀도 풀어놓고. 예, 막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는 굴도 헷갈리게 막 여러 통로를 좀 만들어 놓는다든지 맞아요. 예, 찾지 못하게. 그 잘못 누르면 또 지하로 빠져. 예, 이제 수락하고. 그런 건 안 나오지만 하여튼 그런 비슷한 것도 있어요. 잘못하면 사람들 다치게 하는. 그래서 하여튼 헷갈리게 만들어서 입구를 굉장히 복잡하게 해놨지만 들어가서 보면 막 금, 은, 보화와 황금 막 이런 게 엄청나게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고대인들이 이미 이제 다 털어갔죠. 네, 뭐 전 시대를 거쳐서 다 털어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별별 짓을 다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거의 다 털어갔는데 안 털리고 고스란히 남은 게 투탕카멘이에요. 우리가 이제 투탕카멘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 황금 마스크 나오고 막 이랬는데 네. 사실은 투탕카멘은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짧게 다스린 소년왕이거든요. 그래서 투탕카멘의 그 황금은 람세스나 뭐 아멘호테 3세까지 전성기의 그 황금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 없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데 나온 게 그 정도예요. 그게. 그러니까 전성기의 그 황금은 정말 뭐 물 쓰듯이 썼을 거예요. 참 다 없어졌죠 이제. 네. 그래서 지하 분명 지금으로 따지면 수십억 됐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좀 되는 왕이 하시앱수트인데 네. 이집트에 이제 여성 파라오가 있었습니다. 여성 파라오. 여성이면 옛날에 클레오파트라. 예, 그거는 이제 거의 헬레니즘 시대고 이집트 이제 역사 끝날 끝물이고. 텐데 고왕국에 한 명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약간 전설적이고 중왕국의 그 왕의 이름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순환왕권 이제 마지막이 이 순환왕권이 왜 끊어지냐면 마지막에 아들이 없어서 여자가요. 소베크네페루가 하는데 여자였는데 여자가 파라오가 되니까 아마 지배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말 안 듣고 그래가지고 왕조가 끊어지거든요. 근데 신왕국에서 하시앱수트가 파라오가 되는데 하시앱수트가 이게 지금 하시앱수트 상인데 저 여자라는 거죠? 예, 이제 남자죠. 이렇게 딱 보면 완전히 남자예요. 근데 이제 여기 하시앱수트가 왜 남자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곳에는 이렇게 남성의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실제로 그 안에 보면은 이제 여성의 모습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드러날 때는 여전히 남성 왕으로 보였지만 왕실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여성으로 다스렸을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파라오가 이렇게 밖으로 보이는 석상도 이런 거는 파라오의 진짜 개인의 어떤 걸 잘 담질 않고
이상적인 모습만 담는 거예요. 외부에서는 남장을 하든가. 예, 그런 식으로 아마 전례 때는 이렇게 수염을 기르고 머리를 붙이고 하는 남장을 했을 거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 여성이라는 게 확실해지는데 이제 신왕국이 여성들이 좀 많이 좀 이렇게 활약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왕국이 이렇게 근친혼들도 많이 해요. 누이하고 결혼하고 막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하시앱수트가 이제 그 투투모세 2세의 배다른 남매이자 부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르지만 그래도 남매인데 서로 결혼을 한 그런 사이인데 이제 나중에 투투모세 2세가 이제 3세가 될 때 3세가 너무 어리니까 이제 하시앱수트가 잠시 섭정을 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파라오가 되는 이제 그런 복잡한 정치사가 있는데 이제 하시앱수트 얘기해서 제가 뭐 다 건너뛰고 이제 얘기 드릴 거 뭐냐면은 여성 파라오가 고왕국하고 중왕국에 한 명씩 있었는데 다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시앱수트가 내가 여잔데 이거를 좀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다스릴까 이걸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덴데라 신전에다가 나온 걸 보면은 새로운 탄생 이야기를 전했는데 자기는 여성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나는 사람의 딸로 태어나지 않았어. 자기 어머니가 잠들어 있을 때 아문신 그 이집트 최고의 신 아문레가 자기 엄마 침실에 와서 동침을 하고 거기서 낳은 딸이 자기야. 야, 이거 좀 이상하다.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하시앱수트의 성탄 스토리라고 불러요. 거룩한 탄생이라고. 이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하시앱수트가. 그래서 이집트의 왕권은 아문레가 다스리는 왕권인데 그래서 모든 파라오는 아문레의 현현인데 하시앱수트는 그거보다 더 높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문레의 피를 받은 거니까. 그래서 여성 왕 파라오로서의 약점을 극복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 예, 그게 그 하시앱수트의 성탄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시앱수트가 이런 사실은 강력한 파라오로서 정치는 굉장히 잘한 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정복 전쟁도 많이 하고 잘했어요. 신왕국의 왕들처럼 이제 뭐 푼트 그러니까 지금의 소말리아까지 가가지고 전쟁을 하고 거기서도 많은 걸 갖고 하는 하시앱수트의 그 이야기가 있는데 하여튼 자기가 여성 파라오로서 뭔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비범한 스토리도 좀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신왕국의 왕들. 그래서 신왕국의 왕들의 특징이 개성들이 강해요. 그리고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고 그래서 이게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스스로 개념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았냐면은 고왕국은 거석 피라미드. 그걸 만들기 위해서 모든 이집트의 전 자원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거를 만든 거고 중왕국은 거석 피라미드 안 만들고 그러한 아까 그 목각 인형 있죠. 개인의 내면과 어떤 문학이라든지 여기에 집중을 했는데 신왕국은 좀 다채로워요. 이야기가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또 얘네들이 바뀌었느냐라고 하면은 역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힉소스 지배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힉소스 지배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외래 문화가 돌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신왕국의 왕실에서도 힉소스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이렇게 짜면 굉장히 잘 맞아요. 어떻게 짜냐면은 힉소스 지배기 때 요셉 이야기처럼 시리아 팔레스티나에서 사람들이 내려왔어. 이집트로. 그리고 거기서 힉소스 지배기에 어느 정도 자리도 주고 잘 살았어. 그랬는데 새로 나라가 바뀌면서 자기가 대접을 잘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기서 뛰어나갔다. 신왕국 때. 근데 탈출기 1장 11절에 보면 람세스가 이제 도시를 건설하잖아요. 근데 신왕국 이름 중에 람세스가 있고 람세스가 건축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나갔다라고 하면은 이야기가 이 틀이 굉장히 잘 맞는 실제로 거죠. 그 모세란 영화 보면은 그 뭐죠 모세가 원래 왕자잖아요, 왕자. 예. 그래가지고 이게 왕자인데 피가 다른 왕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넌 누구냐 해가지고 이제 그 공사장에 가잖아요. 예, 거기 성경의 이야기죠. 그 성경에 예, 보면 예, 공사장에 가서 그 자기네 때려 힉소스 죽이고. 민족이지 히브리 민족들 예. 갑시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또 뭐 갈등도 있고 막 그 봉합해가지고 이제 데리고 나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또 개연성이 있네. 보면. 연성이 있죠. 예, 그러니까 건축왕. 잘 맞아요. 요 역사 그러니까 이집트 성경의 이야기가 그 역사를 그대로 100% 충실하게 현대적으로 기록한 역사는 아니고 자신들의 신앙을 입각해가지고 많은 네. 의미를 담아낸 이야기라서 팩트하고 조금 어긋날지 몰라도
역사적인 배경은 이때가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잘 맞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신왕국에 있었던 이 다채로운 파라오, 신왕국이 굉장히 재밌거든요. 이야기거리가 많고 그러한 것들도 이 사람들의 영향을 좀 주었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성 파라오가 있었는데 여성 파라오가 다 잘하고 무슨 성탄 이야기도 만들어내가지고 뭐 했어도 이집트의 보수성을 넘지는 못했어요. 나중에 이 다음에 들어온 게 투트모세 3세인데 여성 파라오를 역사에서 지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기록이 많이 안 남았고 심지어 왕명록에서도 삭제됐다고 그래요. 왕들의 리스트에서도 그때는 살짝 건너뛰는 걸로. 그러니까 조금 좀 슬프죠. 저 손에는 뭐 들고 있는 건가요, 저게? 저거 향일 거예요. 재물. 신한테 뭔가를 바치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시앱수트는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멘호텝 3세로 갈 건데 아멘호텝 3세하고 4세 아마 오늘 거기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기원전 14세기거든요. 이집트 신왕국 이게 아멘호텝이고 옆에 그 티에인데 부부예요? 예. 저게 그 당시하고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외모가 저거랑 비슷했겠다라고 추측하면 맞아요? 아니 그 바깥에 놓은 건 아니고요. 그 내실에 들어간 건 맞는데 그 무덤 내부에 바깥에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는 거의 비슷해요. 그냥 네, 거의 누구든 이쁘게.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다 괜찮게 만든 건데 이제 신왕국에서 사람들이 흔히 람세스 2세를 최고의 파라오로 알고 있는데 이집트의 전성기는 아멘호텝 3세예요. 이 사람이거든요. 아멘호텝 3세. 예, 아멘호텝 3세가 이집트의 전성기예요. 근데 이것도 참 역사를 보게 되면 약간 아이러니한데 진짜 전성기 때는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아멘호텝 3세 때는 진짜 전성기였거든요. 이집트가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앞에 투트모세 3세, 2세 전부 다 이집트의 영역을 크게 확장시켜 놓았고 그 다음에 외적도 이집트를 쳐들어올 사람도 없었고 주위의 적들도 다 잠잠했고 하고 정말 잘 다스리니까 아무 일도 없겠네. 얘기가 없어요. 통치 기간 내내 뭔가 갈등이 있고 막 이래야 이러한 갈등이나 이런 거는 그 메소포타미아 쪽에 가면 굉장히 많아요. 맨날 자유로운 도시국가들이 치고받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솔직히 이때 무슨 일이 도대체 일어난 거냐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다단하게 돌아가지만 이집트는 중왕국도 그렇고 신왕국도 그렇고 그렇게 막 많은 사건들이 일어난 나라는 아니었고 특히 아멘호텝 3세 때 그랬어요. 선왕들이 워낙 강성대국의 기틀을 마련해 주었고 주위의 오랑캐들 이제페트의 민족들도 선왕들이 다 잠잠했고 할아버지, 아버지, 뭐 투트모세 4세 뭐 전부 다 엄청나게 주위를 다 정복을 했고 그리고 아멘호텝 3세는 건축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람세스보다도 많이 했는데 그것도 다 잘 됐어요. 돈도 다 잘 도달되고 사람들도 말 잘 듣고 되고 하니까 뭐 태평성대였어요. 정말로. 그 태평성대가 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멘호텝 3세가 만약에 이렇게 나라가 너무 잘 되고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외적도 뭐 외치도 외교도 내치도 다 잘 풀리면 파라오가 뭘 하겠어요? 주지웅님? 아니 주지웅님에 빠지진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쪽으로 빠졌어요. 신? 네. 종교? 네. 새로운 생각을 하게 돼요. 뭐냐면 이집트의 이렇게 엄청 대단한 나라니까 정말 우리 태양신 레는 정말 엄청난 것 같아. 다른 어떤 신하고도 다른 것 같아. 그러면서 유일 신화의 길을 걷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다 잡신들 다 없애? 그거는 이 아들 때 아멘호텝 4세예요. 그게 아케나톤이거든요. 근데 아케나톤의 생각이 어디서 왔냐면은 부왕 때부터 온 것 같아요. 아멘호텝? 예, 아멘호텝 3세가 그러니까 아멘호텝 3세, 아멘호텝 4세인데 아들이 아멘호텝 4세가 아케나톤이에요. 유일신 개혁을 했던 왕. 그러니까 아멘호텝 3세 때부터 야 세상에는 신들이 많지만 사실은 레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레 호라크티라고 하는데 레가 하나의 신이지만 레에 현현하는 모습은 굉장히 많거든요. 수십 가지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침에 지평선에서 떠오르는 레를 레 호라크티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뭐냐면 요 신 그 호루스 머리 위에는 요 빨간 게 뭐냐면은 아침에 그 날강에 보면은 태양이 빨갛게 뜨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형상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코브라는 우레우스라고 그 파라오를 보호하는 코브라거든요. 그러니까 왕을 보호하는 코브라로 넣어놓고 이게 빨간 원
코브라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레호라크티라고 우리가 그 레의 대표적인 현형 가운데 아침에 지평선에서 떠올라서 그 레호라크티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어둠을 없애는 역할이에요. 그 밤이 깜깜하다가 딱 태양이 뜨게 되면은 어둠을 몰아내지. 어둠이 확 거치면서 세상이 환해지는 네. 그 레를 레호라크티라고 불러요. 레의 여러 가지 현현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하는 일이 그게 레호라크티예요. 그래서 레호라크티의 상징은 요 우리가 선 디스크라고 부르는 거예요. 태양 원반. 요 빨간 게 태양 원반이에요. 그게. 그래서 요 태양 원반 하나만을 독립된 신으로 다시 여기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레의 한 현현의 일종이었는데 아메노텝 3세가 여기에 꽂힌 것 같아요. 태양 원반에. 네. 그러니까 우리 이집트는 너무 잘 돼. 너무 대단해. 막 저기 시리아 팔레스타인까지 올라가는 것도 됐고 외적들도 다 잠재웠고 건축 사업도 다 잘 되고 하여튼 모자라는 게 없고 그리고 심심할 정도로 잘 돼. 그러니까 야, 그 우리가 그 파라오의 내면은 알 수 없지만 레호라크티 이건 정말 우리 레는 정말 대단한 신인 것 같아. 정말 보통의 신하고 다르고 그러니까 최고 이게 유일신이 되는 과정 중에 이제 하나의 과정이 최고 신이 다른 존재들하고 격차가 벌어질 때 레는 그렇지 않아도 최고 신이었는데 그렇지. 다른 잡신들하고 많이 거느리는 그래도 좀 형님하고 하는 잡신이 아니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신으로 레호라크티에 대한 생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톤이라고 불렀어요. 레호라크티 요 선디스크 하나만을 따로 떼어가지고 아톤신, 아케나톤에 나오는 그 아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톤신에 대한 신념, 어떤 그 믿음 이것이 언제 시작됐냐면은 이거는 그 아버지 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아케나톤의 아버지 때부터 여기에 꽂힌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아메노텝 3세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집트 종교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떤 한 신이 있으면 특히 큰 신이 있으면 큰 신의 어떤 현현이나 속성 하나에 어떤 파라오나 이 왕비가 꽂혀가지고 그거를 섬기다가 그 속성만을 위해서 마치 독립된 신처럼 섬기고 그래서 신전을 따로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옛날부터 하던 일이라서 아메노텝 3세 때는 큰 문제가 안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들 때에 사단이 나죠. 아메노텝 4세가 들어오게 돼요. 아메노텝 4세가 누구냐면 유명한 이 아케나톤 이 양반이에요. 이전에 보던 좀 다르네. 좀 이집트 상들이랑 좀 다르네요, 진짜. 좀 인간적이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아메노텝 4세인데 특별히 이게 이제 그 아마르나 시대의 그 예술 양식인데요. 사람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턱이 굉장히 길게 나오고 제가 안 가져왔지만 머리도 굉장히 뒤에 외계인처럼 이렇게 길고요. 그 다음에 이 여성의 몸이거든요. 허리가 잘록하고 이렇게 히프, 둔부가 좀 있잖아요. 그리고 살짝 아랫배가 나오고 이런 그 어깨나 이런 것도 좀 말랐잖아요. 그 전반적으로 여성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아메노텝 4세 시대에는 예술 작품을 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좀 이 양반은 뭔가 굉장히 특이해요. 예술적 자기 자신의 생각도 특이했는데 유일신격을 하게 되니까 표정도 되게 특이하네. 표정도 특이하고 생긴 것도 원래 달랐을 것 같고 온갖 예술 작품부터 통치 기간 내내 아주 이상한 짓을 해요. 그래서 이집트의 결국 신왕국의 국력이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그 최고의 강성대국을 말아먹는 아들 이제 케노톤인데 이 사람의 인생을 보게 되면은 원래 이름은 아멘호텝이에요. 아문 신의 이름이 아문호텝이거든요. 아문 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아문을 섬겼고 아문레 자신도 아문을 섬겼는데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즉위명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이 태양신 선디스크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 재위 3년에서 5년 사이에 생각이 더 확고해져 가지고 아까 그 보셨던 요 태양 원반 있죠. 여기에서 밑에 요 호루스 부분을 삭제하고 이 선디스크 하나만 남기는 도상을 만들게 돼요. 요것만 남겨요. 요 선디스크 하나만. 코브라가 선디스크를 빨간 감고 있는. 요거 하나만 남기고 이런 상징을 자기가 이제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거는 태양신의 유일신 개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게 유일신 개혁했던 걸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대부분의 학자들이 유일신 개혁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 이 아톤신이 부인신이 없어요. 모든 신은 다 부인신이 그렇죠. 있어요? 남자 신은 다 어. 부인신이 있어요. 근데 아톤신은 부인이 없어요. 두 번째로 다른 신의 신전을 금지했다고 그래요. 이게 되게 컸어요. 슬슬 유일신 느낌. 네, 그러니까 이집트에 신관이 얼마나 많아요. 신전이 얼마나 많고 수많은 신들이 많은데 그 신전을 금지시켰다고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 금지가 된 것이냐라고 하면 실제로 금지는 안 됐을 것 같거든요. 그냥 파라오가 죽을 때만 기다리고 몰래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금지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재위 5년이 되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생각이 더 확고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아케나톤으로 바꿔요. 아케나톤이라는데 이름 중에 아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톤의 이름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임금이 우리가 이집트가 수천 년 동안 수천의 신을 섬기면서 살아왔는데 부왕 정도만 하시지 왜 다른 신의 신전을 금지하고 새로운 신학을 공부하라고 그러고 이런 거 왜 하십니까? 그래서 왕실에서 약간 내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하들이 자꾸 그렇지.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아케나톤이 어떤 식의 결정을 내리냐면은 저 북부에다가 허허벌판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요. 그리고 수도를 거기로 옮겨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아톤신의 신전을 크게 짓고 내 맘대로 할 거야. 가버린다고 그걸로. 그게 천도를 하는 게 이제 아케나톤. 그리고 이름도 아케나톤으로 바꿔버려요. 그 수도가 어디입니까? 그게 엘 아마르나예요. 지금 아마르나 무슨 나온 데가 거기예요. 예, 아마르나로 바꿔요. 그래서 아켄타텐이라는 도시를 만들고 거기서 큰 신전을 짓고 하는데 그 신전이 기존의 이집트의 신전과는 좀 다른 굉장히 새로운 신전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유일신 개혁이다. 아케나톤은 그냥 이집트의 종교를 바꾼 게 아니라 새로운 종교를 만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성도 없고 어떤 형상도 없고 오로지 썬디스크로 표현되는 새로운 신을 만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신의 이름은 뭐라고 불렀어요? 아톤. 아톤. 아톤신. 예, 아톤신을 믿는. 그 아톤은 사실은 레의 현현이죠. 사실은 독립된 신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형상 같은 마치 걸안 독립된 만들고. 신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왕의 이름들은 누가 붙였어요? 어떻게 붙이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걸 붙여요? 부르고 사가들이 붙이는 거죠. 사가들이 붙이기도 하고 스스로도 붙이기도 하는데 이집트 왕의 이름이 한 10몇 개가 돼요. 돌아가면서 한다. 아니 뭐 뭐예요? 이렇게 즉위명이 있고 태양명이 있고 무슨 명이 있고 한 사람에 한 사람의 대해서? 이름이 막 아이고. 10몇 개가 되는데 이제 그걸 흔히 썼던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좀 정확하게는 제가 더 봐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자기의 부르는 이름을 아케나톤으로 그 이름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이름을 아케나톤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기 제위 때 자기가 부르는 이름도 있고 예, 남이 예. 부르는 이름도 그렇죠. 있고 역사가 죽어서 붙인 부르는 것도 이름도 있고.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북부로 수도를 옮긴 게 좀 수상해요. 왜냐면 북부는 원래 아바리스가 있었고 그 테베의 도시가 아니잖아요. 원래 테베 중심으로 나라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왕이 북부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북부로 갔냐? 그러면은 테베 신관들이 하도 말도 안 듣고 말을 안 들으니까 왕이 북부로 도망가 버린 거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도 테베의 신관들이 계속 저항을 해요. 아니 우리가 계속 아문레를 섬기고 수많은 종교를 섬기고 있는데 왕이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유일신 개혁을 한다고 그러고 이러면 됩니까? 그래가지고 이집트가 다시 남북으로 쪼개져요. 남부에 있었던 테베의 신관들, 북부에 있었던 왕, 유일신 종교를 믿는 왕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나중에 또 쪼개져요. 네. 또 쪼개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있었던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왜 이집트가 옛날에 아멘호텝 3세였을 부왕 때는 엄청나게 강했는데 아니 새로운 왕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유일신 종교를 개혁한다고 그러면서 이집트 내부를 막 들쑤셔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국력이 약해지죠. 그래서 네. 이때 우가릿의 문서를 보게 되면 우가릿이 우가릿은 항구 도시라 이게 항해의 안전을 보장받아야 되는데 이집트로 조공을 바치다가 이때부터 히타이트로 조공을 바쳐요. 갈아타는구나. 갈아타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노리고 히타이트는 야 이때를 노리고 하나하나 우리의 또 이 봉신 조약을 맺어가지고 그 봉건제 프랜차이즈 이런 식으로 이제 다스려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가 힘이 빠지는 거예요. 점점 내분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다가 힘이 빠지고 나면은 다른 왕들이 전부 했듯이 이제 고만 좀 정신 차리시고 하십시오 해야 되는데 얘가 굉장히 고집이 강해요. 아케나톤이.
그래서 끝까지 밀어붙이다가 결국은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저분은 자기 실물이랑 비슷하게 만들었나 보네요. 아마 그렇게 보는 연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되게 독특하고 얼굴이 되게 길다. 독특해요. 생긴 것도 독특하고 생각도 독특하고 그래서 이단 왕이에요. 그래서 세계 최초 유일신 개혁을 그러니까 신은 하나밖에 없고 그 하나의 신은 부인도 없고 다른 신의 존재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의 신이 창조부터 모든 걸 다 한 그런 신이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왕이 밀어붙여요. 그런 걸로 우리는 컨셉을 바꾸자. 예, 그런 걸로. 그런데 다신교를 믿는 이제 기존의 그 아문신이나 이런 것들은 신관들은 굉장히 거기에 저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갈등 속에 나라의 국력이 쇠하여 가도 왕이 생각을 안 꺾고 있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데 죽고 나서 아들한테 이게 이제 그 태양신을 믿는 아마르나 시대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태양신이 손을 뻗어가지고 이렇게 한 신만 믿는 그 태양 원반 이렇게 가렸지만 여기 동그란 원 디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아들한테로 넘어가게 돼요. 이게 투탕카톤이에요. 이제 그 황금 마스크에 투탕카멘? 그러니까 이것도 참 얘 소녀랑도 얘도 좀 안 됐는데 이거 되게 딱 보면 얼굴이 어리거든요. 실제로 예. 어린 나이에 등극을 했고, 근데 소년왕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톤 신의 신앙이 너무 강해. 그러니까 아들한테 이름을 투탕카톤 아톤으로 아톤으로 물려줬어요. 아톤. 예. 근데 얘가 일찍 죽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테베의 신관들이 얘네들을 가만히 안 둔 것 같은데 죽으면서 이름을 바꿔서 그래요. 투탕크 아문으로. 그래서 투탕카몬이 되는구나. 투탕카문이 되는 거예요. 비극적인 얘기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책 쓸 때도 내가 지금 현대 입장으로서 얘를 투탕카톤으로 불러줘야 되느냐, 투탕카문으로 불러줘야 되느냐. 뭐로 부르시겠어요? 만약에 부른다면. 우린 뭐 박사님처럼 그렇게 뭐 섬세하지는 않으니까 그냥 흔히 하는 걸로 하겠죠. 예, 투탕카문으로 불려져요. 그래서 이제 이때 투탕카문이 이제 황금 마스크의 이제 왕으로 나오게 되는데 일찍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찍 죽었어요. 굉장히 일찍 죽었고 그리고 개혁이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 아버지가 했던 아케나톤이 했던 그 유일신 개혁은 다 버려졌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유일신 개혁이 이제 실패로 끝난 거죠. 완전히 그 테베의 신관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는 이집트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나서 그 유일신 개혁을 완전히 다 지워버렸어요. 아마르나는 버려졌고 역사에서 완전히 잊혀졌고 아케나톤 시대는 완전히 끝나버렸는데 그럼 이 유일신 개혁을 굉장히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생각에 동조했던 사람들. 예, 요 소년왕 다음에 왕이 누구냐면 람세스예요. 그럼 람세스 때 이집트 탈출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잘 맞죠. 어떻게 보면 유일신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게 여호와다.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일파가. 그러니까. 예, 종교가 안 맞아가지고 이집트에서 그 나와야 되는데. 유일신이죠, 유일신. 예, 그래서 유일신 종교 이 유일신 아이디어의 뿌리는 여기서 나온 거 아니냐. 뭔가 실마리가 확 잡히는 느낌. 예, 이렇게 하면 실마리가 잡혀요. 근데 또 학자적 양심으로 여지를 두는 우리. 저는 여지를 둬야 되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게 완전한 이론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 보면 전문가라는 모시잖아. 그러면 막 여기서 거품 물어 막 이렇게 된 겁니다. 막 그런데 박사님 확실히 여유가 있어요. 여지를 둬. 그럼요. 우리가 확실한 건 성경밖에 없고 사실은 나머지는 좀 우리가 다 가설적이라서 사회과학자예요. 예,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 이 이론의 약점이 뭐고 강점이 뭐 다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 아셔야 되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신의 컨셉을 바꾸는 게? 아니 이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은 그 유일신 종교의 뿌리가 어디서 왔느냐 이런 걸 이제 추구하게 되니까 그거는 충분히 관심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집트 전하라는 예, 고대 근동 세계에서 신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한다는 건 아주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역사를 스스로 그 비평하면서 그 뭐 누가 돌아가셨는데 상복을 5년 입을 건지 3년 입을 건지 가지고 그렇게 싸웠다고 하는 걸 가지고 스스로 비웃는데 그렇죠. 난 지금은 이거 갖고 안 싸우죠. 특별히 더 뭐 차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시대상이죠, 시대상. 그 당시 시대죠. 시대상이지. 예. 시대의 그리고 가치. 의미 체계를 어디에 두냐의 문제. 지금은 거기에 의미를 안 두는 시대지만
이 당시는 여기에 굉장한 의미를 두는 그렇겠죠.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 뭐 되지 뭐. 유튜브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SNS가 아니 그리고 있어. 우리가 어떤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서양식 합리주의를 생각하게 되는데 꽂히면 거기에 그냥 서양식 합리주의의 뿌리가 그리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어쨌든 뿌리를 다 거슬러 올라가면 다 그리스 철학인데 그리스 철학은 플라톤에서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플라톤이 기원전 한 5세기 전후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긴 기원전 12세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체에 뿌리도 없었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에서 네. 신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아니 신의 새로운 생각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었는데 어찌 보면 혁신적인 생각이구나. 굉장히 혁신적이죠. 유일신이라고 하는 게. 예. 그러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식의 스토리가 많이 있냐면은 힉소스 때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어떤 유일신 종교라든지 아주 독특한 종교적인 생각이나 체험을 갖고 있는 무리가 이집트에서 있어서 번성을 해가지고 네. 성경 이야기 똑같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왕이 또 살아남아가지고 아케나톤 개혁 때 유일신 개혁을 한번 해봤는데 실패를 돌아가가지고 이집트에서 못 사니까 박해를 받아가지고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다.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스토리인데 이 스토리가 그래서 많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강연도 많이 하고 여기저기서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많이 만들어지는데 자크 크리스티안 소설도 다 그런 거고 그럼 모세는 그 아케나톤 옆에 있었던 사제와 가까운 인물이거나 이집트 왕실에서 자라난 사람으로서 그 아케나톤 왕실에 굉장히 가까운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이야기가 잘 맞아서 많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이제 스토리는 아케나톤이 유일신 개혁을 하지 않았다거나 아케나톤의 자료를 다시 읽으면 유일신 개혁과 거리가 멀다. 이러보면 이 스토리가 다 깨져요. 이 가설이. 네네. 근데 요즘 그렇게 보는 분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케나톤이 유일신 개혁을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문신과 싸우기 위해 아문신과 대결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고대의 전승을 가져온 정치적인 것이다. 거였다. 뭐 이런 식으로 저번에 옥스퍼드에서 한 37년 가르치시고 한국에 방문하신 베인스 교수하고 얘기하는데 베인스 교수도 그런 생각이 드시더라고요. 이쪽 전문가신데 네. 이거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 아니냐. 앞으로 깨질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좀 하셨고. 근데 진짜 과학자들이시네 진짜. 예. 그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도 생각해봐야 되는데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일신 때문에 탈출한 건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탈출기의 메시지는 우리가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억압받는 사람의 해방이에요. 유일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중에서 조금 뒤에 언어가 되거든요. 뒤에 나와요. 그래서 탈출기의 메시지는 이 유일신 신앙이 아니라 사실은 억압받는 사람이 있을 때 억압받는 사람을 야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분과 함께 하신다. 이런 메시지. 그분을 선택하신다. 이런 메시지라서 요 이론의 또 맹점이기도 하죠. 네네. 그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깊이 람세스 있게. 얘기부터 다음에 이집트 탈출 얘기를 하도록 홍해를 하겠습니다. 건넌 얘기부터 시작해서 여리고성을 예, 그 이전에 딱 맞기로 모세의 했더니 선배 모르는 이야기, 얘기. 다윗의 선배 이야기부터 우가린 얘기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그렇죠. 저 얘기 좀 들어봤는데 하는 얘기가 이제 시작되니까 11회까지 와서요. 저 시대에 중국 한반도는 뭐 하고 있었던 시대예요? 기원전 설명해 주실 1200년대에 우리 뭐 하고 있었죠? 1200년이면 아마 없었나? 은나라쯤 아닌가 그쵸. 싶습니다. 뭐 은나라쯤. 중국에? 예, 아주 전설적인 시대. 우리가 지금 저기 이 투탕카문이나 이런 거 얘기하는 게 기원전 12세기인데 기원전 12세기 이집트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그 앞에 수메르 문명이 2000년이 앞에 더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야. 그러니까 엄청난 역사죠. 그러니까 되는 동네만 되고 되는 사람들만 되는 건 고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죠? 약간 그래요. 지금도, 사실 보고 있으면 바빌론이나 아수르 같은 도시는 언제나 강해. 그치. 이집트도 마찬가지. 그렇게. 근데 다른 도시가 뭐 나와가지고 뭔가 큰 걸 만들고 나중에 후대 할 게 있을까 보면 또 잘 안 나. 맨날 거기 어디서 또 나와요. 그래요. 그 좀 되는 데만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추측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이유 설명하면 다 그런 거죠. 지리적인 뭐 기후나 인구, 뭐 기후, 이런 뭐 식량, 풍부하니까. 예, 그다음 평야, 물, 뭐 강 이런 거죠. 아마 그 거기서 이전엔 우리 민족이 또 자랑스럽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하여튼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오늘도 고대 근동 이야기 흥미롭게 또 풀어봤고요. 그러면 우리 주원준 박사님은 다음 시간에 또 저희에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시겠네요. 진짜 본론으로 예고편 오래 했습니다. 예. 다음 주에 본론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